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시트메탈 환경 기본교육 이번 주제는 드로운 컷아웃, 비드, 거셋, 2 굽힌 코너 닫기, 3 굽힌 코너 닫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창을 띄우면은 제가 일단 미리 준비해 놓은 탭과 플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 같은 경우에는 한쪽 모서리의 길이가 100이고요. 그리고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50인 이러한 플랜지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아 놓은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숨긴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도구는 드로운 컷아웃입니다. 드로운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딤플과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생긴 형상도 비슷한데 단지 바닥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로운 컷아웃을 선택해서 원하는 면을 잡고, 원하는 면을 잡고 여기다가 딤플과 동일한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사각형과 원형을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를 눌러서 똑같이 돌출을 시켜보면은, 자, 옆에서 봤을 때는 딤플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바닥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딤플 옵션, 드로운 컷아웃 옵션 같은 경우에도 그 딤플 옵션과 동일합니다. 일단 여기 두께를 포함할 건지 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맨 앞에 드로운 컷아웃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딤플과 동일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펀치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바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사용 방법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딤플을 이렇게 지우고, 자,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비드와 거셋인데, 비드와 거셋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시트메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죠.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뭐 약간 잘 구부러지는 형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잘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드와 거셋 같은 형상을 줍니다. 약간 얇은 철판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하는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좀 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비드 영상을 만들 건데,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의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이 이렇게 겹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선이 이렇게 겹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스케치를 다 그렸으면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스케치 면을 기준으로 위인지 아래인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잘 표시가 안 되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위인지 아래인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드 영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그 옵션을 통해서 한번 좀 크기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비드 옵션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비드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모양을 만들 건지 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원형인지 U자형인지 또는 V자형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옵션을 넣는 값들이 바뀌게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U자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값. 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5mm 정도 줘볼까요? 지금 1.5인데 너무 얕으니까 5mm 정도로 주고요. 폭 같은 경우에는 폭은 좀 넓게, 자, 한 1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은 너무 크니까 한 7.5 정도만 줘볼게요.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말고 한 5도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끝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지지 않은 형상이 있고 뭐 피침 형상이 있고 펀치가 있는데, 자, 피침 형상 같은 경우에 누르게 되면은 미리 보기가 바뀝니다. 끝에 있던 형상이 사라지죠. 그리고 펀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옵셋 값이 주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각지지 않은 형상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펀치 반경과 형평 반경이 있는데, 이것도 딤플과 동일하게
찍어 누른 쪽이 펀치 반경, 그리고 받치고 있던 방향이 형판 반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따로 값을 주지 않을게요. 자, 확인을 누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비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비드 모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유류통이라든가 철제로 된 유류통 같은데, 아니면은 그런 데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있는 철제로 된 라디에이터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도 이거를 약간 응용해서 그리면은 충분히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냐면은, 자,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직선도 되지만 원호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원호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호도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스케치 닫기를 해도 아마 정상적인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스케치를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자, 그리고 형상이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다중 선택을 해서 얘를 살짝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를 누르고 딱 가보면은, 자, 이렇게 라운드 처리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얇은 철판을 약간 단단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거셋을 한번 해볼게요. 거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에 사용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플랜지가 존재할 때, 자, 플랜지가 존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절곡된 부분의 라운드를 클릭만 해주시면은 바로 거셋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절곡된 부분의 라운드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거셋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옵션이에요. 지금 단일로 돼 있어서 하나밖에 표현이 안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맞춤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모서리에서 몇 개를 그릴 건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거셋을 예를 들어서 나는 5개를 표현을 해주겠다. 엔터 누르면은 모서리 범위 내에서 총 5개의 거셋이 표현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간격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같은 경우에는 개수와 간격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거셋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거셋 옵션을 한번 볼게요. 자, 거셋 옵션에서는 어떤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셋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거셋을 조금 키울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예를 들어서 깊이 값을 한 10 정도 줘볼게요. 자, 일단 10 정도 주고 형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 정도 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값이 10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거셋 모양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셋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각형도 되지만 원형도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은 미리 보기를 참고할게요. 자, 얘를 라운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운딩이 된 형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테이퍼도 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도 정도. 그리고 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해요. 자, 이 거리. 그래서 얘를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한 7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라운딩도 마찬가지로 펀치 반경이나 형판 반경을 주실 수가 있고요. 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튀어나와 있고 반대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찍어 누른 형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셋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플랜지가 들어간 형상을 약간 단단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제가 플랜지를 하나 더 뽑아 볼게요.
자, 플랜지를 하나 더 뽑았는데 이제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은 굽힌 코너 닫기를 해볼 거예요. 굽힌 코너 닫기 같은 경우에는 2 굽힌 코너 닫기가 있고 3 굽힌 코너 닫기가 있는데 총 3개의 라운드가 존재할 때 쓰는 게 3개의 절곡 부위죠. 3개의 절곡 부위가 만나는 부분에는 3 굽힌 코너 닫기, 그리고 2 굽힌 코너 닫기는 2개의 절곡 부위가 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절곡 부분이 2개이기 때문에, 자, 절곡 부분은 여기와 여기 2개가 만나고 있죠. 그럴 때는 이 굽힌 코너 닫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절곡된 부분에 라운드를 선택만 해주시면은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식이었냐면은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절곡 부분 2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얘가 딱 만나게끔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쪽이 더 튀어나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겹쳐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택하는 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얘부터 선택하고 지금 왼쪽부터 선택을 했고요. 왼쪽부터 선택을 했고 그 다음 오른쪽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이 겹쳐졌죠. 반대로. 자, 오른쪽 선택하고 왼쪽 선택하면 해당 반대로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하면서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열기, 닫기 등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혀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작은데, 자, 이 부분은 직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5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뚫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U자형, 그리고 V자형, 그리고 뭐 정사각형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컷 종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형을 바꿀 때마다 옵션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바뀌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U자형을 한번 생성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3굽힌 코너 닫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3굽힌 코너 닫기 같은 경우에는 절곡 부위가 3개가 만나야 되죠. 자, 그래서 절곡 부위를 3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플랜지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플랜지를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상이 겹쳐 있기 때문에 각도를 이용해서 약간 바꿔줄게요. 형상을 겹치지 않게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3개의 절곡 부위가 만나게 됩니다. 자, 요쪽 절곡 부위, 요쪽 절곡 부위, 그리고 요쪽 절곡 부위. 자, 이럴 때 3개가 만날 때에는 3굽힌 코너 닫기로 이용해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리핑이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잘려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절곡 부분 2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형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3굽힌 코너 닫기 같은 경우에는 2굽힌 코너 닫기보다는 옵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열기나 닫기 또는 원형 컷아웃 같은 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닫힘으로 하면은 저렇게 꽉 막히게 나오고요. 원형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지금 0이 들어가 있어서 에러가 떴는데, 자, 직경을 5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